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면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16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의 사연을 토대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도를 하면은 향후에 심지어 10억 이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해당 일대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보도 자료인데 7월 사전 청약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이라고 하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6월 2일에 국토부에서 나왔던 그 보도 자료고요. 그 보도 자료의 첫 번째 장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7월에 사전 청약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나왔고. 내용을 좀 보면은요, 17,000호 주택 공급, 사전 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하겠다. 그렇죠? 판교 1.7배 규모의 일자리 용지와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 녹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7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사전 청약이 시행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것은 23년도에 본 청약을 거쳐서 25년에 입주를 할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수치에 가깝다라고 기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 5년 이상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이 25년에 꼭 입주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전 청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계속 늦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계획이니까요. 네. 그래서 21년 사전 청약 시행 계획을 보면은 7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올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7월에 계획이 사전 청약을 하는 겁니다. 4,400호 이렇게 되고요. 인천 계양 그리고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이렇게 있습니다. 물량 자체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아마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경쟁률도 있겠지만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추진 현황을 좀 보면은요, 인천 계양이 실적으로 한 60% 밖에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하남 교산도 이제 80% 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기타 다른 지역들은 아직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보면은 다만 토지보상 이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개발 계획이 계속 이제 밀릴 겁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최종 사업 승인까지는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거고, 이게 정부가 목표로 한 2023년 착공, 25년 최초 입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경에도 사전 청약이 있었죠. 그래서 하남시 가밀지구하고 시흥시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도 5년 내 입주를 하겠다라고 그때도 목표를 했었었는데요. 2020년이나 돼서야 입주를 했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더 소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 청약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세사를 해야지만 신도시에 입주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게다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청약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추정 분양가를 보면은 나왔습니다. 각 지역에 대해서 추정 분양가가 나왔는데 고분양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고분양가는 둘째 치더라도 당첨이 되는 게 일단 우선일 거예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는 더 낮아진다라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신혼 희망타운이고요. 또 이제 사전 청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만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약 일정과 중복 청약 여부는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 16일이에요. 접수는 이달 말 예정이고 차수별 1회 청약만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 중복, 교차 청약을 하게 되면은 무효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 분양가는 변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본 청약 때는 계속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청약은 2, 3년 뒤에
실시하는 게 목표인데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청약 시 거주 기간은? 이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는 거주만 해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 본 청약 때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을 꼭 충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주택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당첨이 된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세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입주가 늦어질 경우에 전세 난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될 규제는 전매 제한 및 의무 거주도 적용이 되고 입주 때 전세 놓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 본인이 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 청약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당첨이 되는 게 어렵겠지만 뭐 자금이 없어서 사전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당첨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계속 그냥 전세로 무주택으로 남아 계시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청약이 있을 거니까 그런 청약을 계속 중복으로 청약을 한번 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겁니다.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또 청약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주가 좀 빠른 지역들을 청약을 하셔가지고 오랜 전세 기간을 계속 남아 계시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전 김영희 장관께서 한 얘기인데요. 6만 가구 사전 청약, 패닉 바잉 잡고 집값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주요 지역들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그때 이후로 한 1억 이상 오른 지역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패닉 바잉을 했던 게 오히려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결과적으로 좀 보여지고, 한편 이제 최근에 또 동향을 보더라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다시 살아나는 2030의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좀 주춤했던 그런 시그널이 이제 최근에 지금 다시 상승이 되고 있는 수치가 있고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2030 패닉 바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종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이 잡히지 않는 집값의 전세값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죠. 네. 또 이제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금만 26조 이상 풀리기 때문에 역대급 토지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집 가격에 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세로 계속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이 떨어지신 분들은 또 패닉 바잉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제 50대 가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상속을 받은 주택이 한 채 있다라고 하셨고요. 위치를 제가 보니까요, 방배 이동 일대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현재 실거주 중이고, 시세는 한 20억 초반 정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거주가 불편해서 여기를 매도를 하고, 사당 쪽에 이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방배 동네 아파트로는, 가고는 싶으나, 금액이 좀 높죠. 그래서 사당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해당 일대 주소를 오픈하지는 않았지만은 해당 일대 지역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매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거주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여기를 좀 전세를 주시고 사당 쪽으로 전세나 반전세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절대 매도를 하시면은 안 될 그럴 지역입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초의 전세가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초 20억, 매매가 아니고 전세값입니다. 서초구만 0.56%나 전세가가 올랐고요.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 시장 불안 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임대차 입법 영향도 있고요. 정비 사업 이주 수요로 전세값이 계속 상승폭을 좀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지역 일대 바로 위에가 이제 반포잖아요. 반포 1, 2, 4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이 영향이 이제 반포뿐만 아니라 서초 방배동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좀 굉장히 많아지고 전세가 상승이 매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라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이제 최근에 19억의 전세가 거래가 됐는데 현재는 뭐 20억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호가는 22억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있고 임대차 3법 영향에 전세값을 계속 올려달라라고 이제 집주인이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런 영향이 이제 방배 일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단독 주택에도 계속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역을 보니까요. 여기가 대략적인 지역이 여기에요. 여기 일대에 단독주택을 좀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가 이제 방배 15구역입니다. 이제 개발 예정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지역이고 바로 위에가 이제 방배 5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향후에 개발이 되고 입주를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독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요. 30평대도 아니고 40평대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제 여기가 평당 1억의 시세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 한 20억 초반 정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향후에 뭐 한 43평의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면 평당 1억이니까 뭐 4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을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매도하시면은 향후에는 뭐 자산 격차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실 거고 큰 후회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데가 이제 여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내가 여기를 매도를 해야 된다. 거주가 불편해서 그러면은 뭐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5구역이나 요 아래쪽에 있는 13구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고 뭐 여기가 아직 철거 중이고 입주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매수를 해놓고 뭐 4년, 5년 이렇게 전세로 거주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입주를 하시는 걸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로 좀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15구역을 좀 계속 좀 보유를 하시고요. 여기를 전세를 주고 인근에 이제 사당 쪽으로 뭐 전세로 가셔서 좀 거주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경남 아파트죠. 경남 아파트 재건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배 그랑자이라고 이제 입주를 했는데, 여기 시세도 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30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5구역하고 이제 15구역은 더 입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세가 이 방배 그랑자이보다는 더 시세가 더 높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5구역 부지고요. 대부분 다 철거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약 한 4년 후가 되면은 이렇게 입주를 할 겁니다. DH 방배라고 조감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가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방배일 때 이렇게 강남권에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단독주택 부지가 바로 옆에 있는 15구역이에요. 그래서 반사적인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15구역 또한 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배그랑자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이제 올 7월에 입주를 한 그런 단지인데 여기가 보면은 30억 정도 시세를 합니다. 시세가 굉장히 높죠. 근데 5구역이나 15구역은 여기보다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가 더 높게 나갈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네, 15구역도 최근에 재건축 주민 등록률이 굉장히 높고요. 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계속 좀 보유를 하시면서 향후에 좀 더 좋은 소식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절대 매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인천 계약 등 이제 사전 청약이 임박이 되어 있고요. 단 이제 토지 보상 지원을 실제 입주는 10년 이상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택을 내가 매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에만 3기 신도시 청약에 좀 도전을 하시고요.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수도권 청약을 좀 지속적으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 실제 입주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전세를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입주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청약을 지속적으로 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50대 가장이시고요. 방배 15구역 내 단독주택 매도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지역이고,
이제 거주가 불편하면은 여기를 전세 주고 전세로 가시면 됩니다. 뭐 굳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배 5구역이나 13구역,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른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로 좀 갈아타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